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책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루멘텀 홀딩스 잉크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정말 오늘 이 기업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볼 텐데요. 최근 AI 인프라 시장 지켜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이 이름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계속 레이더망에 걸리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주인공 바로 루멘텀 홀딩스 잉크 티커명 LITE입니다. LITE, 네, 정말 요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네네. 오늘 저희는 그냥 뻔한 기업 교육 훑는 거 안 합니다. 최신 실적 발표 자료부터 월스트리트 분석 리포트, 그리고 최근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엄청난 투자 뉴스까지 싹 다 종합해서 뜯어볼 겁니다. 그 엔비디아 투자권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그럼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번 2026년 3월 초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티커 NVDA가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을 이 LIT에 직접 투자했다는 소식 보셨나요? 2조 6천억 원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게다가 이 LIT가 발표한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6억 6,550만 달러더라고요. 전년 대비 65%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숫자가 아주 화려하죠? 네, 진짜 화려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도대체 구리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그 빛의 엔진 기술이 뭔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입장벽을 가졌길래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터지는 건지 파헤쳐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빛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죠. 그렇죠.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뒤통수를 칠 만한 재무적 리스크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지 아주 냉철하게 따져보는 게 오늘 방송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LIT는 지금 글로벌 AI 산업이 마주한 가장 크고 시급한 물리적 고민을 최전선에서 해결해주는 기업입니다. 가장 시급한 물리적 고민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 센터 발효리나 전력 문제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포함되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최근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자본적 지출, 즉 카펙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수만 개의 GPU를 연결해서 거대한 클러스터를 막 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구리선의 한계, 영어로는 커퍼클리프라고 부르거든요. 커퍼클리프요? 네. 생성형 AI 모델이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이 거대한 GPU 클러스터들이 끊임없이, 그것도 찰나의 지연도 없이 막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쓰던 전기신호 기반의 구리선으로는 이게 물리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한 한계치에 도달해버린 겁니다. 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리선이 그 엄청난 부하를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전송 속도를 높이면 구리선은 엄청난 발열을 일으키고요.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더 심각한 건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신호가 깎여나가는 신호 손실, 즉 감쇄 현상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열도 나고 신호도 끊기고 완전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결국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최신형 GPU를 수만 개 사다 놔도 그 GPU들끼리 소통하는 도로가 구리선으로 꽉 막혀 있다면 전체 시스템 성능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막히는 1차선 비포장도로에 최고급 스포츠카 수만 대를 몰아놓고 야, 왜 빨리 못 달려? 하고 화를 내고 있던 꼴이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LIT의 기술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건가요? 다들 광학 기술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막힌 길을 뚫어줄 유일한 해결책이 광학기술, 포토닉스인데요. LIT는 단순히 빛을 쏘는 부품을 떼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직접 만드나요? 이 회사는 인디움 포스파이드, 즉 IMP라는 아주 특수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화합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레이저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인디엄 포스파이드요.
이름부터 되게 어렵네요. 네, 말음하기도 좀 어렵죠. 대표적으로 EML 같은 고성능 칩이 있는데요. 이게 왜 압도적인 해자가 되느냐를 이해하려면 다른 소재랑 비교를 좀 해봐야 합니다. 다른 소재라면 흔히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그 실리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죠. 이 실리콘은 재료가 싸고 기존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싸고 만들기 쉬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런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은 태생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빛을 막 쥐어 짜내야 하는군요. 네, 외부에서 빛을 끌어와야 하죠. 반면에 이 인듐 포스파이드라는 소재는 재료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데 아주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확 뿜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800GI라는 전송 속도를 넘어서서 1.6T라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1.6T요? 와. 네, 이 1.6T 속도를 노이즈 하나 없이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초고속 고출력으로 빛을 쏴주는 이 인듐 포스파이드 레이저 칩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루기가 엄청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소재가 다루기가 극도로 어렵고 높은 수요를 뽑아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LIT에는 오랜 시간 이 분야에만 매진하면서 압도적인 수율과 공정 노하우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를 맞추는 어려움 자체가 지금 LIT를 지켜주는 거대한 기술적 숭벽, 즉 해자가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꽉 막히던 구리 1차선 도로를 빛의 속도로 달리는 16차선 광학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술이라는 거네요. 게다가 그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특수 엔진을 사실상 LIT가 독점하다시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네, 완벽한 정의입니다. 자,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기술이 우리 LIT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거든요. 당연하죠. 주식 방송이니까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2026년 3월 일자 그 초대형 뉴스 말입니다. 엔비디아, 티커 NVDA가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 아니, 엔비디아 정도 되는 기업이 굳이 특정 부품사한테 직접 이렇게 2조 원이 넘는 큰 돈을 꽂아넣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루빈 플랫폼 같은 차세대 거대 시스템을 시장에 막 공격적으로 깔아야 하거든요. 네, 새로운 GPU 팔아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 엔진, 즉 1.6T 속도를 받쳐줄 인듐 포스파이드 레이저 칩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엔비디아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뛰어난 GPU 칩을 만들어도 네트워크 병목을 해결할 광학 부품이 없으면 시스템 전체를 팔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칩을 팔려면 네트워크가 받쳐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급망 병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LITE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팍 투입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LITE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코이렌트라는 기업에도 동시에 투자를 진행하는 듀얼 소싱 전략은 잠깐만요, 전문가님. 코이런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LIT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다른 회사 투자한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흐름을 딱 잡아주시네요. 경쟁사에도 투자하긴 했지만 주주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 20억 달러 투자는 LITE에게 완벽한 공급망 해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공급망 해자요?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고성능 광학 레이저 칩 시장은 말 그대로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풍절 상태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줄을 서서 물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완전 셀러스 마켓이네요. 그렇죠. LITE는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 5번째 최첨단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공장을 지어서 캐파를 늘리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꽉 차 있는 폭발적인 수요를 온전히 매출로 소화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요. 그거 엄청난 호재네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시장의 절대 지배자인 엔비디아를 단순히 우리 물건 사가는 고객이 아니라 자사 생산 설비 확장을 직접 돈으로 지원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을 책임져주는 확실한 파트너로 단단히 묶어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 돈 안 들이고 고객사 돈으로 공장 짓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까지 그 고객사가 싹 다 사가기로 약속한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상적인 구조죠. 자본 조달 리스크나
특히나 향후 불확실한 수요 리스크를 최대 고객사 돈으로 한 번에 지워버린 셈이니까요. 진짜 듣기만 해도 주주 입장에서는 속이 뻥 뚫리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모멘텀이 실제 실적, 그러니까 숫자로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제가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 그 카펙스 투자 동향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구글이나 메타가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LDET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천문학적인 카펙스 투자가 LDT 재무제표에 아주 고스란히 꽂히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꽂힌다. 표현 좋네요. 이번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해부에 보면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즉 EPS가 1.67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어느 정도였죠? 컨센서스가 1.39달러였거든요. 아주 가볍게 뛰어넘은 거죠. 총 매출 역시 6억 6,5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나 폭등했습니다. 전년 대비 65% 성장이면 하드웨어 기업치고는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광학 부품 부문이 68% 성장했고요. 시스템 부분도 60% 이상 성장하면서 사업의 양대 엔진이 완벽하게 풀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양쪽 다 쌍끌이로 가고 있군요. 그런데요, 틈티미님, 이 모든 숫자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열광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업이익률의 폭발적인 개선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자릿수에 머물던 마진이 이번 분기에 무려 25.3%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대박. 1년 만에 마진율이 25%대까지 치솟았다고요? 네, 엄청난 성과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 보통 이런 제조업 기반 하드웨어 부품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업에나 버금가는 이런 높은 이익률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게 역사적으로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보통은 마진 압박을 심하게 받죠.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착시 효과가 아니라 회사의 체질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LIT는 스마트폰 안면 인식 부품이나 구형 통신 장비 부품 주로 팔던 좀 답답한 곳이었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극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마진율 폭발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데요? 2023년 말에 단행했던 클라우드라이트라는 회사의 전략적 인수입니다. 클라우드라이트요? 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인수를 LIT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의 한 수로 평가합니다. 그 회사를 인수한 게 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인수 이전의 루멘텀은 구조적으로 마진의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최고급 레이저 칩을 잘 만들어도 그걸 다른 모듈 조립 업체에 넘겨야만 했으니까요. 전형적인 부품 공급사에 불과했던 거죠. 중간에 조립하는 애들이 마진을 다 떼어먹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립 기술이 뛰어난 이 클라우드라이트를 품으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IMP 레이저 칩을 자체적으로 조립해서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완제품 트랜시버 모듈 형태로 완성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떼어먹던 유통이나 조립 단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직 계열화를 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거죠. 이제는 부품대다 파는 게 아니라 완성된 초고속 모듈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다이렉트로 직판하고 있습니다. 직판이면 이익이 장난 아니겠네요. 칩 하나 팔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 단가가 높여졌고요. 중간에서 새어나가던 이익까지 온전히 다 가져오게 되면서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고성능 자동차 엔진 부품만 만들어서 납품하던 회사가 이제는 그 엔진을 품은 최고급 스포츠카 완성품을 직접 만들어서 빅테크 고객들한테 제값 꽉꽉 받고 팔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진이 왜 그렇게 좋아졌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시스템 부분도 60%나 성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무기가 숨겨져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가 회사의 기본 체력을 확 키웠다면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강력한 촉매제는 바로 시스템 부문의 OCS, 즉 광학 회로 스위치입니다. 광학 회로 스위치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로 데이터를 분배하려면 트래픽을 지휘할 스위치가 필요하거든요. 기존 전통적인 스위치는 광 케이블로 들어온 빛 신호를 스위치 내부에서 전기 신호로 한번 바꿨다가 길을 찾은 뒤에
다시 빛으로 바꿔서 내보내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빛을 전기로 바꿨다가 다시 빛으로요? 듣기만 해도 비효율적인데요. 그렇죠. 그 불필요한 변환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 소모랑 데이터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LIT의 OCS는 이 방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파괴했나요? 스위치 내부에 아주 미세한 초소형 거울들을 수백 개 배치했어요. 그래서 전기 변환 과정 없이 그냥 빛 자체의 방향을 물리적으로 꺾어서 데이터를 바로바로 라우팅하는 겁니다. 와, 전기를 거칠 필요가 아예 없는 올 옵티컬 방식이라는 거군요. 그냥 빛이 쑥 들어오면 거울로 탁 반사시켜서 바로 가야 할 길로 쏴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기적 변환 과정이 아예 사라졌으니까 네트워크 단의 전력 소모를 무려 65%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65% 절감이요? 대단하네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칩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칩을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점이잖아요. 네, 전력난이 엄청 심각하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 OCS는 완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완벽한 해결책이네요. 시정 반응도 즉각적입니다. 현재 이 OCS 제품 하나의 수주 잔고만 4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했거든요. 게다가 이 스위치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단위로 판매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고 마진율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익률이 25%까지? 네,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린 숨은 1등 공신이 바로 이 OCS 사업부인 셈이죠. 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완벽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꽉 막힌 병목 들어주는 IMP 핵심 기술력에다가 엔비디아 20억 달러 실탄 지원도 받고 수직 계열어도 성공하고 심지어 전력난까지 해결해주는 OCS 스위치까지. 정말 좋은 점이 많죠. 이 정도면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당장 LITE 풀매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진정하시고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게 주식시장에 완벽한 무결점 기업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리스크를 봐야죠. 네, 아까 오프닝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분석가로서 아주 냉철하고 깐깐하게 LIT가 안고 있는 무거운 리스크들을 점검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네, 냉정해지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밸류에이션 부담 어떤가요? 방금 들은 호재들이 시장 기대치로 주가에 너무 앞서 반영된 건 아닌가요?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리스크는 바로 방금 짚어주신 압도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지금 PER이 어느 정도길래요? 현재 LITE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시장 과열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을 아주 긍정적으로 꽉꽉 채워 반영한 포워드 PE조차 무려 59배 수준에 달합니다. 과거 실적 기준으로는 200배를 넘나들고요. 와, 포워드 PE가 59배요? 엄청 높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회사가 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장할 거라는 시장의 모든 장밋빛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이미 100%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이른바 완벽을 가격에 매겨놓은 priced for perfection 상태죠. 만약 회사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단 1%라도 빗나거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인프라 투자의 속도를 아주 잠깐이라도 늦춘다면 주가는 지지 기반 없이 아주 가혹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시장이 지금 LITE를 모범생 중에 완전 1등 모범생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시험에서 100점이 아니라 95점만 받아도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실망 매물이 막 쏟아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 안 되는 구간이죠. 밸류에이션 말고 혹시 회사 내부의 재무적인 폭탄 같은 건 없나요? 사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두 번째 리스크가 바로 재무제표 안에 숨어 있습니다. LITE는 현재 약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3조 4천억 원이요? 빚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질입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이 전환사채 형태로 발행되어 있거든요. 전환사채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말하는 거죠? 네, 전환사채란 채권자가 원할 때 빚을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특수한 사채입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을 아주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처럼 온갖 호재가 터져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면 이 막대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푼돈 같은 이자 받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진 그 빚을 싼 가격의 주식으로 몽땅 전환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엄청난 차익을 남기려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주가 상승을 틈타 26억 달러어치의 엄청난 잠재적 매도 물량이 머리 위에서 쏟아질 대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헐, 대박.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갉아먹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희석성과, 다일류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회사가 쑥쑥 성장해서 맛있는 피자 한 판 크기가 2배로 커졌어요. 근데 동시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이 피자를 나눠 먹어야 할 사람의 수가 4명에서 10명으로 확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아이, 그럼 내 몫은 오히려 줄어들겠는데요? 그렇죠. 결국 기존 구독자, 즉 주주분들이 손에 쥐는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회사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아, 회사가 사업을 엄청 잘하는 거랑 내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게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거 진짜 꼼꼼히 뜯어보지 않으면 초보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물릴 수 있는 함정이네요. 무섭습니다, 진짜. 회사의 펀더멘털은 훌륭하지만 주가의 상승폭, 즉 업사이드는 이 전환사채라는 천장에 꽉 막혀버릴 수 있다는 구조적인 모순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완전 팩트 폭행이네요. 자, 이 외에도 펀더멘털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위험 요소들도 좀 있을까요? 3가지를 더 빠르게 짚어드려야 합니다. 첫째, 내부자 매도 동향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이렇게나 좋다는데 주가가 폭발적으로 급등한 최근 91일 동안 LITE의 내부 사정을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CFO를 포함한 핵심 임원진들이 네, 임원진들이 어떻게 했나요? 약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를 시장에 내다 펴었습니다. 와, 450억 원어치나요? 아니, 자기 회사 좋다고 밖에서는 그러면서 뒤로는 팔고 있었네요. 물론 경영진의 정해진 매도 플랜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역사적 고점에서 내부자들이 일제히 대규모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건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시그널입니다. 찝찝하죠, 확실히? 두 번째는요? 둘째는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심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LIT는 기존 중국 공장의 의존도를 줄이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급하게 생산 기지를 다변하고 있거든요. 공장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공장 이전 비용, 그리고 새로운 설비에서 과거 수준의 정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겪어야 할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언제든 실적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율 잡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극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에게만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입니다. 고객사가 몇 개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이들 중 단 한 곳이라도 재고 조정을 이유로 부품 주문을 한두 달만 일시 정지시켜도 루멘텀 실적은 곧바로 수직 낙하할 수 있는 태생적으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아, 이거 진짜 듣다 보니까 정신이 확 드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분석의 주인공 루멘텀 홀딩스 잉크 LITE에 대한 내용을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기업은 콱 막힌 AI 시대의 구리선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독보적인 인듐 포스파이드 레이저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실탄을 확보하면서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완벽한 공급망 해자를 구축했고요. 네, 클라우드라이트 인수도 컸죠. 맞아요. 부품사에서 모듈사로 진화하면서 이계질을 완전히 바꿨고 여기에 전력을 아껴주는 OCS 스위치, 대박으로 마진율이 25%까지 폭발하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도 확실했죠? 네. 하지만 동시에 포워드 PR가 59배에 달하는 아주 무거운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주가가 오를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사정없이 희석시켜버릴 2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치라는 거대한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내부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역시 우리가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할 날카로운 리스크들이네요. 요약이 아주 날카롭고 완벽합니다, 틈틈이님.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화두, 꽤나 도발적인 딜레마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딜레마요. 지금 글로벌 광학통신 시장의 다음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2027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CPO, 즉 동반 패키징 광학 기술입니다. CPU요?
그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쉽게 말해서 기준처럼 선을 꼽고 빼는 모듈 형태가 아니라 아예 레이저 광학 엔진을 GPU 칩셋 바로 옆에 한 몸처럼 딱 붙여서 하나의 칩으로 패키징 해버리는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는군요. 네, LITE는 다가올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현재 엄청난 R&D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CPU 기술이 LITE의 시장 지배력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어줄 궁극의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요. 아니면 현재 그들에게 25%라는 엄청난 마진을 안겨주고 있는 기존의 트랜시버 모듈 사업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는, 즉 자기 잠식을 초래하는 위협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술의 진화가 기업 수익 구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다시 재편할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와, 진짜 끝까지 생각할 거리를 묵직하게 던져주네요. 엄청난 성장성과 그 이면의 무서운 희석 리스크들, 그리고 다가올 CFPU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까지. 자, 구독자 여러분은 루멘텀 홀딩스 잉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